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집 인테리어를 위해 거실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거실의 특정 물건 하나 때문에 재물운이 막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부자들의 집을 드나들며 발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특정 물건이 절대 없었습니다. 재벌 집에도 없고 성공한 사업가 집에도 없고 부동산 부자 집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을 관찰하니 확실했습니다. 부자들은 거실에 그 물건들을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 돈이 안 모이는 집, 거실에 그 물건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평범한 사람이 그 물건들을 치웠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월급쟁이는 거실에 있던 물건 3가지를 버렸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자 싶어서 치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승진했습니다. 1년 뒤 재테크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2년 뒤 집을 샘습니다. 거실 정리한 것밖에 안 했는데 또 다른 분은 거실 물건 5가지를 치웠습니다. 3개월 만에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3배가 됐습니다. 거실에 그 물건들이 재물을 막고 있었어요. 당신 거실에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건들이 당신의 재물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안 둡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 7가지를, 그리고 왜 그 물건들이 재물을 막는지,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70년간 부자들의 집과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부자들의 거실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특정 물건들이 절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의 거실은 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입니다. 재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느냐가 당신의 재물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 7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왜 그 물건들이 재물을 막는지,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들을 치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7가지 물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물건은 거의 모든 집 거실에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거실을 정리한 뒤 재물을 더 빨리 부르는 방법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직장인은 거실 물건 7가지를 모두 치웠습니다. 3개월 뒤 팀장이 됐습니다. 6개월 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부업 수입이 월급을 넘었습니다. 2년 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가가 됐습니다. 거실 정리가 인생을 바꿨어요. 한 주부는 거실 물건 3가지를 치웠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1년 만에 자녀 성적이 올랐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달라지니 집안 전체가 달라졌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부자들의 거실과 재물의 관계를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비법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거실을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 7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요? 물으십니다. 특별한 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부자들은 거실 하나도 함부로 꾸미지 않습니다. 재물을 막는 물건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부자의 비밀을 배워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더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물건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거실을 오늘 당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가 거실 중앙을 차지하는 배치.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첫 번째 것, TV를 거실 중앙 정면에 크게 두는 배치입니다. 많은 집이 거실 들어가면 TV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소파도 TV를 향해 있고 모든 게 TV 중심입니다. TV 봐야 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 가면 TV가 중앙에 없습니다. 구석에 있거나 아예 없거나 숨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실 중앙은 재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TV가 중앙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TV만 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재물 이야기도 안 합니다. 기회도 안 나눕니다. 제가 아는 한 재벌 2세는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거실은 가족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TV는 서재에 있어요. 그 집안은 3대째 부자입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TV를 벽장에 숨겼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봅니다. 평소엔 안 보입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직장인은 거실 TV를 치웠습니다. TV 보는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업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 뒤 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6개월 뒤 승진했습니다. TV 치우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자들은 TV를 거실 중앙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 중앙에 TV가 있습니까? 있다면 위치를 바꾸십시오. 구석으로 옮기거나 숨기거나 아예 치우십시오. 거실 중앙은 재물을 위해 비워두십시오. 낡은 소파와 쿠션. 두 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것, 낡은 소파와 해진 쿠션입니다. 많은 집에 10년 넘은 소파가 있습니다. 아직 앉을 수는 있어서 그냥 둡니다. 쿠션은 색이 바래고 해졌습니다. 커버 씌우면 되지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 소파는 항상 깨끗합니다. 쿠션도 새 것처럼 관리됩니다. 조금만 낡으면 바로 바꿉니다. 왜일까요? 소파는 거실의 중심 가구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손님을 맞는 곳입니다. 낡은 소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낡은 운입니다. 오래된 기운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동산 재벌은 소파를 3년마다 바꿉니다. 소파가 낡으면 기운도 낙습니다. 그분은 20년 만에 빌딩 50개를 샀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쿠션을 6개월마다 바꿉니다.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소파에 앉습니다. 항상 새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분은 5년 만에 회사를 10배 키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주부는 15년 된 소파를 버리고 새 소파를 샀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과감하게 바꿨어요. 한 달 뒤 남편이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3개월 뒤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습니다. 6개월 뒤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소파 바꾸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들은 낡은 소파를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 소파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다면 바꾸십시오. 쿠션이 낡았다면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거실은 항상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짜 꽃과 조화. 세 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것, 가짜 꽃 조화입니다. 많은 집 거실에 조화가 있습니다. 물 안 줘도 되고 편해요. 진짜처럼 예뻐요.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 조화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꽃만 둡니다. 아니면 아예 안 둡니다. 왜일까요? 조화는 가짜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두면 가짜 재물이 옵니다. 진짜 재물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약회사 대표는 거실에 생화만 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꽃을 바꿉니다. 비용이 들어도 진짜만 둡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조화를 모두 버렸습니다. 진짜 식물도 못 키우면 아예 안 둡니다. 가짜는 절대 안 둡니다. 그분은 5년 만에 자산을 10배 늘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30대 직장인은 거실 조화를 모두 버렸습니다. 예쁘긴 한데 먼지만 쌓이더라고요. 대신 진짜 화분 하나를 드렸습니다. 한 달 뒤 업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6개월 뒤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화 버리고 진짜 식물 들인 게 전부인데 부자들은 조화를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에 조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진짜 꽃이나 진짜 식물을 두십시오. 못 키우면 아예 안 두는 게 낫습니다. 가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둡고 무거운 색의 커튼. 네 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것. 어둡고 무거운 색의 커튼입니다. 많은 집 거실에 검은색, 진한 남색, 갈색 커튼이 있습니다. 햇빛 차단도 잘 되고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 커튼은 항상 밝습니다. 베이지, 흰색, 연한 노랑, 연한 하늘색, 밝고 가벼운 색입니다. 왜일까요? 거실은 밝아야 합니다. 재물은 밝은 곳으로 옵니다. 어두운 커튼은 거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침에도 어둡고 저녁에도 어둡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건설업 사장은 거실 커튼을 밝은 베이지로 바꿨습니다. 어두운 커튼 10년 쓰다가 밝은 걸로 바꿨어요. 6개월 뒤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분은 3년 만에 회사를 2배로 키웠습니다. 또 다른 IT 사업가는 흰색 커튼만 씁니다. 거실이 밝아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5년 만에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주부는 검은색 커튼을 연한 노랑으로 바꿨습니다. 거실이 확 밝아졌어요. 한 달 뒤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3개월 뒤 아이들 성적이 올랐습니다. 6개월 뒤 본인도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커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이 달라졌어요. 부자들은 어두운 커튼을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 커튼이 어두운 색입니까? 어둡다면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거실은 밝아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가족 사진이 너무 많은 것. 5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것. 가족 사진을 너무 많이 두는 것입니다. 많은 집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가득합니다. 결혼사진, 돌사진, 가족여행 사진. 벽 전체가 사진입니다. 추억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 가족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 장만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진은 과거입니다. 추억은 좋지만 과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거실 벽이 과거로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벤처 사업가는 거실에 사진이 없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사진은 앨범에 있습니다. 그분은 3년 만에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투자자는 사진 한 장만 둡니다. 가족 사진 하나면 충분합니다. 벽은 비워둡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100억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부부는 거실 벽 사진 20장을 치웠습니다. 정리하니까 거실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한 달 뒤 남편이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3개월 뒤 아내가 승진했습니다. 6개월 뒤 둘 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사진 치우고 미래가 열렸어요. 부자들은 가족 사진을 거실에 많이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 벽에 사진이 몇 장입니까? 10장 넘으면 줄이십시오. 한두 장만 남기십시오.
거실은 미래를 위해 비워두십시오. 운동기구와 잡동사니. 6번째로 부자들이 거실에 절대 두지 않는 것. 운동기구와 잡동사니입니다. 많은 집 거실 한쪽에 러닝머신, 덤벨, 요가 매트가 있습니다. 운동해야 하니까. 그런데 안 씁니다. 옷걸이가 됩니다. 잡동사니도 쌓입니다. 택배 상자, 안 쓰는 물건들. 나중에 정리하려고.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은 항상 깨끗합니다. 운동기구는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잡동사니는 절대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실은 집의 얼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하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운동기구를 안 쓰면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공간이 됩니다. 기운이 막힙니다. 제가 아는 한 유통업 사장은 거실에 아무것도 안 둡니다. 거실은 비워둬야 합니다. 운동은 헬스장에서 합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회사를 100배 키웠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거실을 매일 정리합니다. 하루 끝나면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5년 만에 병원 3개를 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1인 가구는 거실 러닝머신을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옷걸이로만 썼어요.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한 달 뒤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3개월 뒤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승진했습니다. 거실 비우니까 머리도 비워지더라고요. 부자들은 운동기구를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에 안 쓰는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팔거나 치우십시오. 잡동사니도 모두 정리하십시오. 거실은 비워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시계가 너무 많거나 없는 것. 7번째, 가장 중요한 것. 거실에 시계가 너무 많거나 아예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거실에 시계가 3개, 4개 있습니다. 벽시계, 탁상시계 여러 개. 시간 보기 편하게. 어떤 집은 시계가 아예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시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크고 정확한 시계 하나.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왜일까요? 시계는 시간을 재는 물건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시계가 없으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돈 개념도 없습니다. 시계가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흩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시계 하나, 정확하게 가는 것 하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재벌 회장은 거실에 스위스 시계 하나를 둡니다.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집안은 3대째 재벌입니다. 또 다른 사업가는 거실 시계를 매년 점검합니다. 1초라도 틀리면 바로 고칩니다. 그분은 20년째 업계 1위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제가 아는 한 프리랜서는 거실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큰 벽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시간 개념이 생기니까 일정 관리가 되더라고요. 한 달 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냈습니다. 3개월 뒤 단골 고객이 늘었습니다. 6개월 뒤 수입이 2배가 됐습니다. 시계 하나로 인생이 정리됐어요. 부자들은 거실에 시계를 정확히 하나 둡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 거실에 시계가 몇 개입니까? 없으면 하나 사십시오. 여러 개면 하나만 남기십시오. 크고 정확한 시계 하나? 그것이 당신의 시간과 재물을 지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거실이 그 집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부자들은 거실을 함부로 꾸미지 않는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TV 중앙 배치, 낡은 소파, 좋아, 어두운 커튼, 사진 너무 많음, 운동기구 잡동사니, 시계 없거나 많음. 이것들만 치워도 당신의 거실은 부자의 거실이 됩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가지 다 하면 부자들처럼 됩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정리하고 치우고 바꾸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7가지 중 몇 개나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치우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리고 3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거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부자는 거실부터 다릅니다. 거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만 지나면 당신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실에 재물이 가득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거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치워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